이번 시간은 10번 문제요. 11번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 뚝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소방시설법 0제 26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것들은, 거기 보면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거,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거. 그러면 이제 10명 이하면 안 해도 되고, 그지? 10명을 넘어가면 어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그래서 뭐 문제가 아주 대폭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번에 보면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했는데, 요거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요건 제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10명이 초과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10명 이하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가요? 관계인이,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10명 이하가 되는 경우는 본부장, 소방서장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요. 관계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이때 이제 본부장 서장은 10명 이하일 때는 관계인에 대해서 이제 직접 하는데, 10명을 초과하면 관계인이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관계인이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게 누구냐면은 본부장하고 서장입니다. 본부장하고 서장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행령 26조 이렇게 나오고, 이제 법 22조 1항, 법 22조가 이제 교육훈련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되었던 문제고, 그래서 보기가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잘 안 맞게 되어져 있어요. 잘 안 맞게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선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업자, 시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업, 시설업은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세 가지야?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감리업,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죠? 세 가지. 이 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소방 설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방공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뭘 하느냐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 지위를 선계할 수 있다 그래요. 지위를 선계할 수 있다. 등록을 할 때는, 인적 기준과, 그 다음에 장비,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금, 요런 것만 맞추면 어때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등록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지위선계예요. 근데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 자격증은 어때요? 여러분들 개인에 속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처벌을 받는데, 소방시설업 등록에 있어서는 지위선계가 가능해요. 이거는 사람에게 소속된 게 아니고 어때요? 어떤 사람을 제외한 물적인 사항이란 겁니다. 물적인 사항요. 그래서 지위선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위선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지위선계 했습니다. 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미 소방시설업 등록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등록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 사람이 소방시설 설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소방시설 공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감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등록이라는 절차는 감독이나
또는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예요. 그러면 지위 승계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하는 거잖아, 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뭘 합니까?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죠? 신고. 그래서 신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합니까? 등록한 사람에게 했죠. 그러니까 누가 돼요? 시도지사가 되는 거지. 지위 승계 신고는 누구에게요?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시도지사에게요. 자, 그럼 됐고. 13번 문제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표시하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 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거기서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봅니다. 우리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소방대상물이라 그래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소방대상물이라 그래요. 이 대상물에는 많아요. 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거,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 이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뭐가 되느냐면 건축물이 돼요. 건축물. 이 건축물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방 대상물 중에서 많은데 그 중에 요것만 딱 정했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방 대상물이 많은데 딱 요것만 특별히 정했다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불러요.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 중에 건축물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소방 대상물은 무슨 법이 적용될까? 소방기본법이 적용돼요. 요거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거고,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요거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야.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야. 자,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는 건물 규모가 아주 커가지고요. 소방 안전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될 게 있어. 그게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야.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 뭐 해서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거 했잖아. 그래서 이 안에는 특급, 그 다음에 1급, 2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어. 요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는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불러.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그지? 표현이 비슷비슷한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가 달라? 특정이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지? 응?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가 달라? 관리라는 말이 붙었지. 그지? 틀려. 이런 거 구분 안 하면 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거야. 이거 구분해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중에서요, 특정 소방 대상물 있는데, 그 중에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로 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누가 정해진다는 거야? 소방 안전관리자가 정해진다는 거야. 소방 안전관리자. 특급에는 뭐가 정해져서?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정해지는 거고, 1급 소방 대상물에는 특급이나 1급이 필요한 거고, 2급에는 뭐가 필요해? 2급이나 1급이나 특급이 다 들어가도 돼. 소방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건물이라고 했는데 요 빨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누가 할까? 나머지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니까 소방 안전관리자가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누가 할까? 그거는 관계인이 하는 거야. 관계인이. 그러면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주택에 사는 사람. 기본적으로 불 나면 안 되잖아. 불이 안 나도록 누가 해야 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잖아. 거기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누가 할까? 물론 관계인이 1차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은 안전관리 업무는 누가 하는 거야? 안전관리자 정해서 이 사람이 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됐어? 그래서 문제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더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라고 해야 되겠지? 왜? 요 중에서 빨간 거 빼고 난 다음이니까, 그지? 요 중에서 빨간 거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누가 하는 거야? 관계인이 하는 거고, 빨간 부분은 누가 하는 거야? 소방 안전관리자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 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있는데, 그럼 이제 소방 안전관리 업무는 전부 몇 가지가 있느냐? 전부 7가지가 있어요.
전부 7가지. 자, 7가지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입니다. 자, 예전에는 작성밖에 없었는데 이제 시행도 들어가 있어요. 법이 바뀌면서 이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교육. 자위소방대 나와. 자위소방대. 그 뒤에 보면 까만 글자로 돼 있는 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그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자,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훈련교육이고요. 훈련교육. 자, 그 다음에 5호를 봅니다. 5호요. 5호에는 뭐가 있어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6호는 뭐가 있어요? 화기취급 감독. 7호는 뭐가 있어요? 기타 업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자, 요 놈하고 2호, 4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과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그 다음에 훈련교육.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관계인은 할 수 없어요. 관계인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관계인이 하는 소방 안전관리 업무는 뭘 하는 거야? 4개밖에 안 돼. 관계인은 피난 방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그 다음에 화기취급 감독, 기타 업무. 요거는 누가 하는 거야? 관계인이 해.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제일 정확한 문제가 이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나와.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3가지잖아. 그지?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체계, 그 다음에 훈련교육 3가지. 요 3가지는 소방안전관리자만 해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7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고 관계인은 3가지를 빼고 4가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시험 문제 그렇게 돼도 할 수 있겠죠?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문제 낼 거야. 응?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중요해요.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14번 문제 갑니다. 다음 화학물질 중에서 제6류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제6류위험물은 그 성질이 어때요? 산화성 액체지. 그지? 산화성 액체. 우리는 위험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1, 2, 3, 4, 5, 6류. 이렇게 하는데, 6류는 산화성 액체예요. 산화성 액체.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산화성 액체는요, 뭐가 붙을까요? 무슨 산 붙겠죠? 무슨 산 붙는데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 밖에 안전행정무령으로 정하는 거, 그걸 함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황산은요, 제6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황산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보면 외우면 되겠고, 6류는 지정 수량이 전부 다 몇 킬로그램이에요? 300kg. 300kg. 그것도 이제 보면서 외우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질산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질산.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질산은 비중이 얼마?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보는 거야.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산화성 액체 중에서 질산,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났어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로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그 문제도 표시합니다. 그 문제도 표시하고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쭉 같이 한꺼번에 쳐다보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맨날 나와. 봐봐. 자, 거기 보면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뭐예요? 우리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건축물의 허가는 누가 해주느냐? 허가권자가 누가 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건축물을 허가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느냐?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떡할 거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불을 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지만 건축물이 제대로 된 기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허가권자가 이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까?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잘 아니까 허가권자가 시장건축구청장이 본부장, 서장 보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건축물을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요구해? 동의를 요구하는 거야, 동의를. 이게 뭐예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조그만한 것들은 이렇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그래서 동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냐? 그 밑에 보면요. 어떤 경우냐? 해설해 보면요. 1호부터 6호까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서 찾아서 맞추면 되는 거야. 거기서 찾아서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치? 한참 외워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 풀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맞추면요. 금방 외워집니다. 자, 오늘은 맞춰보기만 하겠습니다. 노유자 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냈습니다. 자, 노유자 시설 한번 찾아보세요. 1호에 남옥에 있죠? 1호에 남옥에 있어요, 그죠? 자,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 얼마 돼서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근데 200제곱미터라는 것은 면적은 연면적이 있고 바닥면적 합이 있어. 1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연면적 나와있지? 자,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건축허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창청이 있는 건물에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거. 자, 무창청 찾아봅니다. 무창청은요, 4호에 보면 나와요. 지하층 또는 무창청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 150 이상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다 갑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과 지하고 나옵니다. 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과 지하고 5호에 보면 나오죠? 그거 맞아요, 그죠? 자, 근데 라번에 갑니다.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층하고 나오는데, 자, 차고 주차장 2호에 보면 나오는데 감옥이 얼마가 나와요? 200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답인 거야. 그래서 그게 답인 거야. 자, 15번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해 놓고요. 다르게 문제 내도요. 맞출 수 있어야 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요거 맞추고 뭘 한번 해보느냐면은, 그 보면은 건물의 용도가 나오고 규모가 나오지. 규모가 나오는데 연면적이 나오고 바닥면적이 나오지. 이거 두 개 구분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연면적하고 바닥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바닥면적 나오는데, 바닥면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야?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2층짜리 건물이야. 요만큼만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 바닥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 면적 다 해서 전체를 말할 때는 뭐야? 연면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연면적은 건물을 한 동 전체의 면적 규모를 판단할 때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한 동 전체를.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부분적으로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번은요. 라번 정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한 사람의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반 공사 감리, 그 다음에 상주공사 감리 이게 나오는데 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리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 감리라고 그래. 근데 그 감리는 상주 감리가 있고 일반 감리가 있어요. 상주 감리가 있고 일반 감리가 있어요. 상주 감리라고 하는 것은 공사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공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상주 공사 감리고 일반 감리는 그게 아니도 되는 거지. 그러면 상주 감리는 별거 없어요. 규모가 크고 중요한 거면 그렇게 하겠지. 그것만 보면 돼. 근데 일반 공사 감리는요. 그게 계속 안 해도 되니까 한 사람이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얼마마다 한 번씩 가봐야 되는지 이런 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 그게 지금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2호에 보시면은
일반공사 감리의 경우 하고 나오죠, 그죠? 일반공사 기계감리원 한 사람 배치해야 된다. 또 전기분야 한 사람 배치해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동안 배치해야 되겠고, 주 1회 이상 방문해야 된다. 라에 보시면은, 한 사람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 5개 이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5개 현장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5개 이하. 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라번 하면 돼.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17번. 다음 중,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위원회라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구성원들을 이제 위원회라고 그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구성된 조직체죠, 그죠? 그게 이제 위원회인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인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죠? 중앙위원회는 소방기술사,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소방시설관리사,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문제에서, 중앙위원회하고 지방위원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죠? 중앙위원회는 5가지 이제 경우가 나오고, 지방위원회 안 봅니다. 지방위원회 위원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이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에서 임명하는 위촉한다. 그럼 이제 소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나 지방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은 어때? 똑같은 거예요, 그지? 똑같으니까 이제 그대로 맞춰보면 되겠고, 기술사 됐고요. 소방 관련 법인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아니고 5년을 종사해야 돼. 소방 관련 일에 5년 정도는 해야지만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석사도 되는데, 시험을 낼 때 시험위원들은 박사라야 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박사라야 되고요. 그냥 기술위원은 석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분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답은 17번은 나합은 하면 되죠. 자, 18번 문제요. 다음 중 위험을 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위험을 탱크 안전성능시험자, 위험을 탱크 안전성능시험, 탱크 시험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장비 이렇게 3가지를 갖춰야지만 등록이 돼요. 3가지를 갖춰야 돼요. 기술 능력에는 필수 인력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이 있고, 장비도 필수 장비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갖춰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죠? 자본금 필요 없죠? 자본금은 굉장히 큰 범위의 문제입니다. 자본금 필요 없고요. 기술 능력과 시설과 장비,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자, 기술 능력에 보면 필수 인력이 뭐가 되는가요?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위험물 자격증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고, 비파괴 검사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 초음파 비파괴 검사, 자기 비파괴 검사, 침투 비파괴 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 그죠? 그렇게 하면은,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합니다. 자, 19번 문제. 소방 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사항. 우리 앞에서도 한번 문제 나왔는데 그때는 뭐 했어요? 저수조 설치 기준 했지? 저수조 설치 기준에서 우리 뭐 공부했었어요? 4.5m 이하, 0.5m 이상. 그거 기억나요? 그거 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이제 가번에 보면은 급수탑 나오고, 나번에 소화전 나오고요. 라번에 보면 이제 거리가 나오는데, 자, 그거부터 합니다. 해설에 보면 공통기준 나와요. 공통기준. 공통기준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인데, 여기는 얼마? 100m. 여기는 얼마? 140m이네. 이거 설명했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요거는 어떤 경우였어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형태지?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형태.
거기는 100m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140m. 140m가 왜 그런지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소방 호수 길이가, 하나 길이가 얼마야? 15m. 현장에서 호수 길이를 길게 연결하면은 물은 적어도 되지만은 시간 많이 걸리고, 짧으면은 빨리는 할 수 있지만 물이 군데군데 많이 새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10개 정도가 적절하다. 150m잖아. 근데 왜 140m야? 건물이 있으면 이제 못 가니까 직선거리로 얼마? 140m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100m 하니까 그건 어때? 맞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이 맞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급수탑 봅니다. 소화전은 소방용수는 소화전, 그다음에 급수탑, 그다음에 저수조 이렇게 있잖아. 저수조는 앞 시간에 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맞추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소방용수는. 소화전은요, 거기 이제 나번에 나와 있는데,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를 한다. 지하식 해도 되고, 지상식 해도 돼요. 그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탑입니다. 급수탑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급수탑 배관 지름이 얼마야? 100mm 이상. 급수탑 배관 지름이 10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개폐 밸브는 얼마예요? 1.5에서 1.7입니다. 1.5에서 1.7m 위치. 급수탑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에다가 물 땡겨 차에다가 때 물을 실어주는 차거든. 물을 실어주기 위한 시설이란 말이야. 그래서 급수탑은 이제 이렇게 소방서에 가보면요, 이렇게 호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급수탑이지. 급수탑인데 그거는 1.5에서 1.7m입니다. 답은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예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 부서의 고유 업무 관장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화재조사 전담부서라는 것을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뭘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느냐. 화재조사를 합니다. 그죠?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위원회의 능력 향상, 그것도 합니다. 그 다음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운영상, 이런 것도 합니다.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 이건 아니죠. 요거 틀렸고, 이제 요거는, 조사 전담부서의 관장 업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범위가 어디서 하느냐. 소방에서도 화재 조사를 한다 그랬고, 경찰에서도 어때 화재 조사를 한다 그랬고, 보험회사에서도 화재 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야? 소방에서 하는 화재 조사인데, 이 화재 조사는 뭐를 조사하느냐?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를 구분해요.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를 구분하는데, 왜 이렇게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를 하느냐? 불이 어떻게 해서 불이 났고, 어떻게 해서 불을 껐느냐가 뭐예요? 원인 조사고, 그 불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게 뭐예요? 피해 조사란 말이야. 피해 조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대홍보를 합니다. 대국민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불이 나니까 이만큼 피해가 있더라. 그럼 불조심하겠죠? 예방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예방적 차원의 데이터 축적이 바로 뭐예요?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어때?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라고 하는, 그게 라목에 남아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홍보적 목적이고요. 이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뭐예요? 화재조사 전담부서라고 하는 거지. 화재조사 전담부서고, 이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화재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화재조사관이에요. 화재조사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화재조사에는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냐? 화재조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하느냐? 소활동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해요. 소활동 하기 시작부터. 그럼 소활동 언제부터 하는데? 소방서에 딱 신고가 되면요. 화재 사실이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소활동 하는 거예요. 그럼 소방서에 화재 사실이 신고된 시점 뭐라 그래? 각지 시점이라 그래, 각지. 소방관서에서 화재 사실을 알았다는 거지, 그지? 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화재 조사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번 문제까지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